지금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여야 기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9차례 실시되었지만 이번 청문회와 같이 증인 참고인 채택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후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또는 이완구 장홍원 총리 후보자들께서 과거한 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정적으로 코넬대 유학 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좀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좀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십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네, PT 발언에 대해서 네, 정식 발언은 아닌데, 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는 도중에 계속 이제 여당 의원 쪽에서도 어떤 말들이 오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야당 의원들이 또 맞받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네. 역대 국무총리 청문회가 19번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국무총리 청문회가요. 그런데 이번처럼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번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어렵사리 여야 합의하에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공방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이번처럼 아예 제로인 증인이 제로인 그런 청문회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야당 의원들로부터의 많은 질타 또 문제제기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에 있던 기싸움에서 야당이 좀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조차도 보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아무래도 소위 인수위 기간이라든지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후보 검증의 내부적 검증 과정들이 좀 많이 생략돼 있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증빙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또 진솔하게 접근하면 되는 것인데 과연 다른 그 청문회를 참고했다 하면서 자료를 안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왕 내가 총리가 될 텐데 하는 어떤 오만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미 또 그런 부분에 있었죠. 그러니까 총리 청문 전에 많은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행동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 국민 눈높이에 상당히 맞지 않는, 그래서 청문회가 어차피 여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되고 대통령이 총리로 인준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대통령께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민석 후보자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진솔하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 출입 날짜와 비행편을 직접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짓 재료라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시죠. 후보님께 오후까지 출입국 기록이라도 좀 제출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페북에 올렸던 자료를 가지고 중국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두 번은 2007년 5월 29일과 2007년 7월 13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편명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저것은 실무자들이 작성했고 기록상 오기의 오류가 있다면은 기록상 제가 오기라고 확인하겠습니다. 하기에는 힘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국 당일날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항공편을 적어서 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 비행기를 탔다라고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 시간에 엄연히 지금 김민석 후보는 한국에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2.8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저 기사에 따르면 후보님이 비행기를 탄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개표 상황실에 머물렀던 걸로 기사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자료에도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공식적인 자료를 내지 않은 겁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아니, 신뢰할 수 있냐고요. 실제 후보님이 이 기간 동안에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중국에 존재했던 날짜를 표시하니까 4일밖에 안 나와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표시하십시오. 제는 계산이 아니라 후보님께서 직접 주신 비행편에 입각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도 25학점을 어떻게 땄는지 증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가 진짜 있고 아니고를 이런 걸 떠나서 왜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실제로는 의원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이 체류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출입국 기록 전체를 요구하시면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무더기가 됩니다. 후보자님이 중국에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 이렇게 다니신 거 요거 정도 뽑아서 주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김민석 후보자 각종 논란들 많이 다뤘습니다만 가장 문제다라고 많은 패널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해명이 지금 뭔가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清華대 석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석사 학위에 대한 논란은 아니에요. 이 학위를 어떻게 받았느냐의 논란에 이어서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 납득할 만한가 이게 포인트였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내가 중국에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라면서 비행기 편명과 시간을 이렇게 공개했었거든요. 이걸 본인이 직접 편집해가지고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희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날짜, 저 시간대에 한국에 있었던 시간도 있고 심지어 저 편명, 저 시간대에 편명이 없던 날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실영 변호사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냥 법무부에 동의해가지고 중국에 드나드는 거에 한정해가지고 출입국 기록을 회신을 받자라고 하면 끝날 문제인데 자꾸 논란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가 진정성에도 지금 의문을 표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논란이 처음 벌어졌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그냥 회신 한 장 받으면 끝날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 발생시킬 이유도 없고 힘 뺄 필요도 없다. 회신 받아보자 그랬는데 본인 쪽에서 이거 해명됐다라면서 SNS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법무부 공식 자료가 아니라 엑셀 자료입니다. 엑셀 자료라는 건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뚝딱뚝딱 백지에 자기가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아닙니다. 근데도 그걸 SNS에 올렸을 때 많은 민주당 분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거에 대한 신빙성이 오늘 그냥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라는 거는 현재 없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있는 척을 했던 게 돼버렸거든요. 현재 지금 날짜나 편명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임의로 만든 서류인데 그 서류 자체가 진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러므로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타당해요. 저거는 중국 드나들었던 것만 나오면은 사실 양쪽에서 더 이상 힘 뺄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될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전체를 놓고서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실체 진실을 알 수 있는데 부분을 추격하면은 전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부분을 추격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엑셀 파일을 올려놓고서 해명이 됐다라고 하실 게 아닌데 해명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이제는 잘못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알 수 없고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 받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실무자가 작성을 했다. 저 엑셀 파일을.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는 있다.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인데 강선필 부대변인. 네. 국무총리 후보자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총리 얘기를 또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해명이 맞지 않고 지금 야당에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예. 인사청문회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13명의 의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건 정도씩만 자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1,300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 번에 많은 자료가 들어오다 보면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김희정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작성했는데 오기가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밝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전체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행 기록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요구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저녁이라도 혹은 내일 중이라도 제대로 된 해명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